지금 이걸 듣고 사람들이 막 생각하죠. 강원국 저 미친놈. 야, 10년 동안 커스피가 2천이었는데 뭐? 10년은 5천이라고? 저런 또라이가 다 있어. 생각을 하실 텐데. 네, 근데 데이터는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5천이 될 가능성이 뭐 상당히 있다라고 말을 하고 싶습니다. 네, 그렇죠. 뭐, 못 믿으시면은 그만이고요. 저는 그래서 한국 주식에 계속 지속적으로 투자를 할 예정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할러님들. 강원국입니다. 미국 주식 터무니없이 비쌉니다. 이거는 저도 늘 강조하는 말이긴 하지만 요번에 모처럼 맵 파버라는 분이 저랑 똑같은 말씀을 해주셔서 저는 정말 땡큐라고 여깁니다. 맵 파버는 누구일까요? 몇 번 저를 소개를 드렸습니다. 저는 21번 영상에 소개를 드렸는데 그 이 양반의 논문 그 밑에 있는 저기 이 논문이죠. 이 논문. Quantitative Approach to Tactical Asset Allocation. 요 논문이 이 전 세계 논문을 통틀어 가지고 그 역사상 가장 많이 다운로드를 받은 이제 그런 논문입니다. 듀얼 모멘텀과 비슷하게 동적 자산 배분을 하는 이제 그런 거를 소개하는 전략 논문인데요. 예, 이렇게 2006년부터 엄청나게 많은 사랑을 받고 다운로드를 받았습니다. 이 양반이 최근에 이제 퀀트 유튜브 채널을 만드셨죠. 여기 맵 파버 쇼라는 채널을 만들었습니다. 들어가 보니까 저는 굉장히 재밌었습니다. 본인이 팟캐스트를 즐겨서 많이 만드시는데 그 내용을 보통 유튜브에 올립니다. 근데 정말 놀라운 거는 야, 구독자가 심지어 저보다도 더 적어요.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유익하고 아름다운 내용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양반이 미친 듯이 영상을 올리는데 영상을 계속 올리는데 클릭수가 100개 남짓밖에 안 됩니다. 오 마이 갓! 오늘의 레슨, 논문을 잘 쓴다고 영상이 잘 팔리지는 않는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분이 보통 이 팟캐스트가 좀 길어요. 보통 30분에서 1시간 하기 때문에 저도 사실 많이 안 듣습니다. 하긴 이렇기 때문에 유튜버가 인기가 없나? 그럴 수 있습니다. 어쨌든 요번에는 7분짜리 원맨쇼 영상을 만드셨거든요. 그래서 짧기 때문에 저도 들어봤는데 오호, 굉장히 좋은 내용이었습니다. 채널에 가보시면은 The Biggest Valuation Spread in 40 Years라는 영상이 나왔는데 네, 여기서 내용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미국 주식 엄청나게 비싸다라는 건데요. 네, 맵 하버가 가장 즐겨보는 밸류에이션 지표는 뭐 퍼나 PBR가 아니라 CAP, 카페라는 지표를 가장 많이 봅니다. 이게 뭐냐 하면은 사실 이게 그 쉴러라는 노벨상을 받은 미국 교수가 만든 지표인데 이게 뭐냐 하면 이제 퍼랑 굉장히 비슷합니다. 퍼는 시가총액을 순이익으로 나누는 지표인데 이 지표는 시가총액을 10년 평균 그 순이익으로 나누는 그런 지표입니다. 그게 왜 그러냐 하면은 사실 이 주식도 그렇고 이제 주가 지수도 그렇고 이 순이익이라는 게 굉장히 들쭉날쭉하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2008년이나 뭐 경제 위기가 왔다 그러면 순이익이 확 줄어들지 않습니까? 뭐 반대로 뭐 경제가 굉장히 좋고 호황이다 하면 순이익이 꽤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단순하게 펄을 계산하는 거는 별로 옳지 않은 방법이다라고 쉴러 교수가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earning, 그러니까 순이익이 그 평균 때보다 훨씬 더 낮을 수도 있고 훨씬 더 높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양반은 최근 10년의 순이익의 평균을 내가지고 그거를 순이익의 기준으로 사용을 했습니다. 그러면 아무래도 average 평균보다 훨씬 더 낮거나 훨씬 더 높은 그런 이제 지표들이 캔슬 아웃이 되겠죠. 네, 한마디로 1년 순이익에서 나오는 그 높은 변동성을 피하는 지표라고 보시면은 되겠습니다. 네, 근데 보면은 이제 이게 미국 주식 시장의 카페인데요. 카페야, KP야, 나 모르겠다. CAP라고도 해야겠다. 네, 보면은 평균은 보통 한 15 정도로 나왔습니다. 15 정도로 나왔는데, 네, 지금이 29. 그러니까 평균의 거의 2배라고 보시면은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보면은 이때처럼 비쌀 때가 언제 있었냐? 자, 블랙 튜스데이. 이게 바로 이제 경제 공황 바로 직전이었죠. 1929년, 30년. 이때 미국 주식시장이 한때 엄청나게 비쌌고, 그리고 이때보다 더 비싼 적이 딱 한 번 있었습니다. 이게 이제 2000년. 인터넷 뽑을 때 이 CAPI가 한때 40에서 45까지 올라간 적이 있었고, 그 후에 미국 주식은 폭락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미국 평균은 15이고 사실 글로벌 주식들은 그렇게 비싸지 않습니다. 평균에 16 정도 나온다고 해요. 별로 안 비쌉니다. 근데 지금 미국이 지금 30, 거의 2배잖아요. 이게 바로 biggest valuation spread in 40 years라는 겁니다. 40년 만에 미국 주식이 글로벌 주식보다 그렇게 압도적으로 비싼 적이 없었다라는 내용인 것 같고요.
네, 물론 지금 많은 전문가들이 왜 이렇게 미국 주식이 외국 주식보다 더 비쌀 수밖에 없는가에 대해서 뭐 그럴듯한 이유를 만듭니다. 미국이 뭐 법치국가이고 뭐 미국 기업들의 이익 성장이 굉장히 안정적이고 많이 팍팍 오르고 있고 미국 정부가 뛰어나고 뭐 어쩌고 그러고 있는데 자, 이런 분들한테는 제가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주식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면은 그냥 역사입니다. 왜냐하면 주식 역사는 늘 되풀이가 되거든요. 특히 사람들이 역사를 굉장히 빨리 까먹기 때문에 계속 되풀이가 되는 겁니다. 자, 근데 40년 동안에 세계 시장과 미국 시장의 CAP를 한번 보면요. 자, 40년 동안 보면은 네, 미국이 80년대 같은 경우는 해외보다 훨씬 쌌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일본에 엄청난 버블이 있었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90년대 인터넷 버블 때 미국이 해외를 추월합니다. 그래서 미국 주식이 좀 더 비쌌다가, 네, 또 한때 2002년, 2006년 이때 개발도상국들이 굉장히 잘 나갔죠. 뭐 브릭스가 잘 나가고 그래가지고 미국이 다시 해외에 추월을 당하다가 이제 2008년에 다 함께 같이 망했다가 그 후에 최근 10년 동안에 미국 주식이 해외 주식보다 비싸진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미국 주식이고 요게 지금 해외 주식이니까요. 그러니까 미국 주식이 해외 주식보다 이렇게 완전 비쌌던 때는 역사적으로 보면 그렇게 자주 있지도 않았고 최근 10년에 그게 좀 많이 두드러졌다 뿐이지 그 전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미국의 역사적 CAP 프리미엄은 0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해외 주식보다 미국 주식이 평균적으로 더 비싼 적이 비싼 게 아니었습니다. 근데 이제 최근 몇 년만 보고 언제나 미국 주식이 당연히 해외 주식보다 더 비싸야 된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망상을 하는 인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요 초록색이 뭐냐 하면은 여기 나오는 45개국 중에서 CAP가 가장 낮은 4분의 1 국가, 한 11개, 12개 국가가 되겠죠. 지금 얘네들의 평균 CAP가 한 11에서 12 정도밖에 안 됩니다. 자, 근데 지금 미국은 지금 30이잖아요, 30. 그러면은 이 미국이 이 CAP가 싼 국가를 보다 한 2.5배에서 3배 더 비싸다라는 겁니다. 아니, 지금 미국에서 버는 1달러나 아니면은 이 해외 이런 싸구려 국가에서 버는 1달러나 사실 다 똑같은 1달러잖아요. 수익이 나오면은. 근데 미국의 1달러의 가치가 지금 거의 2.5배, 3배라는 겁니다. 글쎄, 꼭 이래야 되나? 이유가 뭐지? 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복습을 해보면 이게 제가 어떤 딴 영상에서도 만들었는데 제가 이제 슬슬 만든 영상이 하도 많아가지고 그 영상을 못 찾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할 수 없이 스타캐피털에 가가지고 이 중요한 차트를 다시 한번 다운을 받았는데 요 포인트가 무엇이냐? 자, 여기 보면요. 이 CAP의 각각 국가별 평균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대부분 국가들은 보면은 뭐 한 15 정도가 많이 있고 전체 선진국 평균을 보면 17.5가 나오는 거를 볼 수가 있어요. 자, 근데 중요한 거는 뭐냐? 자, CAP가 0에서 8일 때 이 국가에서는 향후 10년 동안에 어떤 수익이 나왔는가 그런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네, 역시 CAP가 낮을 경우에 향후 10년의 수익이 대체적으로 굉장히 높았습니다. 캐나다만 10% 이하였죠. 9.4%. 근데 예를 들면은 뭐 네덜란드는 16.4%, 미국도 낮은 편이었네. 10% 정도인데 평균 13% 이렇게 보고요. 그리고 이제 CAP가 8에서 12이다 하면은 네, 평균적으로 향후 10년에 복리 10.6%를 먹을 수가 있었습니다. 이런 거를 볼 수가 있고요. 자, 근데 지금 미국의 퍼가 얼마라고요? 지금 28에서 32 중간이죠. 미국도 이제 CAP가 이렇게 높았으면은 향후 10년 동안에 보통 기대할 수 있는 수익이 2.3% 정도 됐고 글로벌리 하기는 2.8% 정도밖에 안 되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정도 CAP이면은 현재 10년이 아니라 그러니까 향후 10년 동안의 기대 수익이 복리 2에서 3%밖에 안 되는 겁니다. 쉣, 왜 이렇게 낮아? 라고 볼 수가 있죠. 반대로 CAP가 12 이하면은 복리 10% 이상의 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대부분 국가들이 어디 있는가 한번 보시죠. 스타캐피털에 가보면은, 자, 우리한테 중요한 여기, 자, 코리아가 있습니다. 코리아는 지금 CAP가 11.4, 아싸, 12 이하라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가장 싼 곳은 뭐 러시아, 터키 뭐 이런 데고요. 이머징 유럽, 그러니까 이제 동유럽을 말하는 거 있죠. 뭐 체코, 폴란드 이런 데도 좀 싼 편이네요, 보면은. 자, 미국은 이미 말씀드렸지만 29라서 저기 아이고 보이지도 않네. 저기 뒤에 어디 있습니다. 미국보다 더 비싼 나라가 지금 뉴질랜드, 덴마크, 아일랜드. 아이고 여기 들어가면 안 되겠다. 이 세 개 국가 정도밖에 없고요. 스위스도 당연히 좀 비싸고 그러네요. 네, 이런 거를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요약으로 넘어가야죠.
제가 비슷한 영상들을 여러 번 만들었습니다. 미국, 중국 어디에 들어갈까 뭐 이런 것도 만들었고 한국이냐 미국이냐 그게 문제로다 이런 것도 만든 적이 있고 선진국이냐 개발도상국이냐 이런 영상도 만들었는데 네, 사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비슷한 맥락에서 만든 겁니다. 제가 사실 이거는 계속 강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가지고 비슷한 영상을 만든 건데요. 네, 여러분들이 장기 투자를 원한다면은, 그러니까 장기 투자라는 건 뭐 5년, 10년 이런 걸 말하는 거 있죠. 장기 수익과 가장 상관성이 높은 지표는 valuation입니다. 근데 그 valuation은 여기서 나온 CAP로 할 수도 있고, 뭐 퍼로 할 수도 있고, PBR로 할 수도 있고, PC야, PS야, 뭘 써도 저는 좋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식으로 이제 글로벌 밸류에이션을 한번 보고 지금 내가 투자하려는 국가가 좀 그거보다 훨씬 높은지 낮은지 이런 거를 보면은 저는 굉장히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정말 놀라운 거 뭐냐면은 제가 이 말을 하잖아요. 그럼 굉장히 당연한 얘기거든요. 그 밸류에이션을 보고 밸류에이션 낮은 국가에 투자하면은 장기 수익이 높다라고 제가 늘 설명을 드리는데 이렇게 믿는 사람이 적습니다. 이게 정말 대박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계속 제가 반복을 하는 겁니다. 자, 밸류에이션이 지금 높은 나라, 미국 같은 나라는 최근 몇 년 동안 엄청나게 잘 나갔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거를 미래에 투영해가지고 미래 수익도 엄청 좋을 거야 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밸류에이션 낮은 나라, 대표적으로 한국이라는 나라가 있죠. 당연히 몇 년 동안에 지금 계속 구립니다. 뭐 되는 거 없어 보이고 내수도 안 되고 수출도 안 되고 다 죽어 이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그대로 미래에 투영을 해가지고 미래 수익도 X 같다고 하는 겁니다. 제가 꼭 이런 영상을 올리면 유튜브에 장문의 댓글을 남기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닙니다. 한국은 이번에 진짜 망해요. 망한다니까요. 하면서 그럴듯한 이유를 15개 쫙 쓰거든요. 근데 그러면은 저도 그럴듯한 이유를 보고 끄떡끄떡 하다가 야 되게 그럴듯하네. 내가 믿어볼까? 아니지. 그럴 리가 없잖아. 에이 2년 후면 사람들이 아무도 기억 못할 건데 하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다시 한번 단기 투자는 모멘텀, 장기 투자는 밸류에이션입니다. 그래서 물론 이 모든 거는 장기 투자자한테만 중요한 분석이고요. 네, 여러분들이 뭐 한 달, 두 달 가격 구간을 보고 투자를 하신다면은 뭐 그러면 밸류에이션이 굳이 그렇게 중요한 거는 아닙니다. 단기는 모멘텀이 훨씬 더 중요하죠. 그리고 조금 전에 보셨죠. 한국 시장의 CAP는 11.4, 장기 전망은 매우 밝다라고 봅니다. 저는 그래서 향후 10년 동안에 향후 10년 동안에 달성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역사적으로 그랬잖아요, 봅니다. 역사적으로 그랬잖아요, 여러분. 여기 CAP가 8에서 12인 국가들을 한번 보십시오. 12인 국가들 여기서 보십시오. 가장 못한 데가 싱가포르, 가장 못한 데가 싱가포르. 요 정도 밸류에이션이 있을 때, 요 정도 밸류에이션이 있을 때, 복리 수익이 7.7%였고, 복리 수익이 7.7%였고, 17.1% 정도 나옵니다. 사실 가장 못해서 7.7%만 해도, 이것도 굉장히만 해도 나쁘지 않은 거죠. 7.7%면은 나쁘지 않은 거죠. 10년 동안 2배 본다는 뜻이니까요. 10년 동안 2배 본다는 뜻이니까요. 이렇게 나오고, 그러면은 10년 동안에 한국에서의 10년 동안에 한국에서의 10.6%라고 가정을 하면은 10.6%라고 가정을 하면은 어떻게 되어 있는 것인가? 지금의 수입에 있는 것인가? 지금의 수입에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그 중에 일부는 배당 이익 때문에 그 중에 일부는 배당 이익 때문에 2천에서 지수가 5천으로 올라갈 수도 있다는 겁니다. 5천으로 올라갈 10년 후에 있다는 겁니다. 커스피가 5천 후에 커스피가 5천일 가능성이 그렇게 적지 않다고 저는 봅니다. 적지 않다고 저는 봅니다. 지금 이걸 듣고 사람들이 막 생각하죠. 강원국 저 미친놈. 10년 동안 커스피가 2천이었는데 뭐? 10년은 5천이라고? 저런 또라이배다 있어 생각을 하실 텐데 네, 근데 데이터는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5천일일 가능성이 뭐 상당히 있다라고 말을 하고 싶습니다. 네, 그렇죠. 뭐 못 믿으시면은 그만이고요. 저는 그래서 한국 주식에 계속 지속적으로 투자를 할 예정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뭐 한국 정부가 뭐 잘하고 경제가 막 잘 돌아가고 그런 거 말하는 게 지금 아닙니다. 그게 포커스에서 벗어난 거고요. 중요한 거는 지금 한국 주식은 매우 저평가되어 있다. 이것만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리고 미국 주식은 터무니없이 비싸다. 맵 파버가 말씀했습니다. 저도 물론 똑같은 말을 하고 있고요. 자, 여기 오셨으면 구독을 하시고 알람 설정을 하신 다음에 영상을 보셨으면 좋아요를 누르는 겁니다. 싫어를 누르면은 제가 매우 싫어합니다. 감사합니다.